해외여행 중 혹은 유학생 신분인데 외국 현지에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마가 합법인 국가도 드물지 않고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마약을 해도 국내 수사기관에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으니 출국할 때마다 해외 마약 투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마약 투약 사건이라 해도 시점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경찰의 사건 인지가 되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 체포되거나 마약 투약 경찰 조사에 불려가 엄벌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해외 마약 투약에 그치지 않고 귀국할 때 국내로 소량이라도 밀반입하다가 공항 세관 마약으로 검거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마약을 소지한 채 입국하지는 않았지만 소지품이나 수화물에 대한 마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떠서 공항 마약 수사대로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 마약 투약 당사자라면 확률상 국내에서도 마약 거래를 시도하거나 수시로 투약을 했을 여지도 상당하기에 언젠가 경찰에 적발되면 과거의 투약 구매 내역까지 모두 들통날 수 있습니다. 해외 마약 투약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항 세관 마약이나 밀수 사건이거나 여러 공범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바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했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국격자가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한 범죄에 대해서도 원칙상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수사 재판을 통해 처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떠나 해외 마약 투약을 한두 차례만 한 경우라면 누군가가 제보하거나 공항에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제외한다면 바로 경찰에 적발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단순히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한 해외 마약 투약 피의자라고 해도 훈방 조치해주거나 무혐의 처분을 해줄 리는 없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까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마약 구매나 투약 정황이 분명함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꾸며내어 수사를 방해한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상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마약 투약 혹은 공항 세관 마약 혐의로 검거되거나 조사 출석 연락을 받게 된 피의자들이 둘러대는 뻔한 거짓 진술 패턴은 대략 이렇습니다. 소변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을 것이니 애초에 마약을 구경조차 한 적 없다는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니까 외국 클럽이나 술집에서 처음 본 사람이 준수를 받아 마셨는데 그게 마약인 것 같다. 가이드나 술집 종업원이 준 숙취해소제나 비타민을 먹었는데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 나도 모르게 강제로 마약 투약을 당했다. 입국할 때 처음 본 사람이 물건 전달을 부탁하길래 수고비를 받고 응했을 뿐이다. 내 캐리어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마약을 넣은 것 같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설픈 변명이나 증거 없이 얘기하는 진술은 경찰에서 수긍해 줄 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에 협조 안 하고 수사에 혼선만 초래한다고 간주받아 조사 당일 귀가하지 못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거나 곧 구속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마약 투약을 한 것이 사실인 이상에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선처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 온 이후의 절차와 대응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조언을 받고 조사 때 변호인과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수사관에게 대체 무슨 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것인지 물어봐도 보통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마약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에 오시면 되고 유선상으로 말해줄 수는 없으니 조사 때 얘기를 들으라는 답변 정도만 보통 듣게 됩니다. 사실 다른 사건도 아닌 마약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내용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더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거나 과거의 다른 혐의도 추가적으로 드러난다면 당일 유치장에 수감되거나 곧 구속되어 가족이나 직장과의 연락 소통에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마약 사건은 판매자나 드라퍼, 구매자 등 여러 명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기에 경찰 수사팀에서는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주지 않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조사에 가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내 입장에서 최선의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조사 때 뭐라 진술해야 할지에 관해 마약 변호사에게 상담만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어도 솔직하게 혐의 인정을 해야 할까요? 마약 투약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시점 이후 현재까지는 마약을 안 했다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 결과만 음성이면 혐의를 전면 부인해도 무혐의나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언급이겠으나 해외 마약 투약이나 구매를 한 것이 사실이면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투약해야 합니다. 어차피 경찰에서는 내가 마약 투약을 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게 된 다른 증거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기에 나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마약 딜러 계좌로 돈이나 코인을 송금했다든지 판매자가 이미 잡혔다든지 나와 함께 투약한 공범이나 연루자가 이미 경찰에 내용을 진술했다거나 하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혐의를 인정하여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약 투약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수인이 엮인 사건이기에 다른 피의자가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내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거짓 진술을 한다고 오해받아 조사받고 귀가하지 못하고 구속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달 사고가 나서 물건을 받지 못했다거나 지인 부탁으로만 대리 구매를 해준 것임에도 오히려 나 혼자 마약을 구매 후 전부 투약했다고 소위 독박을 쓰게 되는 억울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출석 시점부터 법무법인 은우 마약 변호사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로펌 은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